김수민의 뉴스 밑장 한동훈 딸 특집.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현재 녹음하는 시점 5월 11일 수요일이고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 논문 문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최광욱 의원이 헛발질을 해대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패배가 한동훈 후보자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논문 문제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대에 제1야당 노릇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제1야당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당은 물론 야당도 해서는 안 될 집단이라는 것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자,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주광덕 의원이 별 사안의 본질하고도 상관이 없는 조민 씨의 성적 이런 것들 막 공개를 해버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면서 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이게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종이를 뿍뿍 찢어가지고 날려버리고 이런 행동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조국 마치 승리한 것처럼 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답변석에 앉은 증인이라든지 또 청문 대상자라든지 이 사람들의 말은 다 박제되어서 나중에 팩트 체크되고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한동훈 후보자 사실에 맞지 않은 말들,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민주당 의원들 못하는 것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특별히 더 파헤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만 잘 종합을 해도 돼요. 그리고 조국기 부대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한동훈 지지자들이 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조국 사태 때도 하루하루 뉴스가 나오고 더 진척이 된 보도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 쉴드 치는 사람들이 딱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나온 보도만 제대로 종합을 해보라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제보를 받아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다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분은 누구시냐? 정치인 아닙니다. 그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제보를 받고 있고, 사실 현재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입시 스펙을 취재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기사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입시 컨설턴트들의 제보, 그리고 미국 현지 학부모들의 제보,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중에 제보 내용 중에 하나를 접한 적이 있는데, 야, 이런 것까지 제보가 되는구나, 세상에 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딸은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한동훈 후보자 딸은 골치 아프게 됐죠. 이런 스펙들 입시 때 못 쓰게 됐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국보다 낫다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이 딸의 입시 스펙에 관여하거나 특히 자신의 지위, 명성,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단국대 장모 교수하고 기브앤테이크를 했죠. 단국대 논문 조국 전 장관 딸이 참여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했다고 조국 전 장관이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입시에 제출하지 않겠답니다. 안 했으면 업무방해나 이런 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자 딸과 함께 스펙 쌓기를 했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스펙을 쌓았으며 미국 대학에 진학을 한 그 한동훈 후보자의 조카이자 한동훈 후보자 딸의 사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이 국적이 어딘지는 모르겠네.
근데 미국 대학의 허위 서류나 이런 것들 부정한 스펙을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보시죠. 아들의 시험을 조국 정경심 부부가 대리해서 쳤죠. 그것도 업무방해 혐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외국 대학에서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처분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외국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업무방해가 그쪽 대학에서 민사나 이런 걸로 건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 조카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뭐 혈육 조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부인의 조카가 되는 거죠. 자, 한동훈 후보자의 잘못된 말들 하나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습작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 IEEE 여기에 제출한 머신러닝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페이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딸이 써서 낸 거예요. 이거 심사 과정을 거치는 논문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어떤 종류의 논문인가? 리뷰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은 여러 논문들을 살피면서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논문을 살피고 그 논문들에 대한 논문을 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박사과정생들이 보통 쓰는 겁니다. 그 이상. 그리고 지도 교수라든지 그쪽 소속 학과나 대학원 이쪽에서의 그 개입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것을 고등학생인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혼자서 단독 저자로 돼 있습니다. 지도 교수나 이런 건 명기 안 돼 있어요. 그 뭐 논문 아니라고? IEEE 학회 요강에는 리뷰를 거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리우는 그 저널에 논문도 제출했었죠. 이게 내적 분량이라고 논문이 아니라고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논문은 분량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역으로 물어볼게. 그럼 에세이다, 습작이다. 그런데 왜 논문이 아니라면서 왜 거기에 초록이 있고 참고 문헌으로 끝이 납니까? 이거 명백한 소논문이에요. 그리고 논문도 아닌데 왜 학술지에 투고를 합니까? 약탈적 학술지는 비논문을 받는 논문집입니까? 습작인데 왜 거기다 게재를 하는데요? 자기 블로그에 올리지. 그리고 약탈적 학술지 올린 거 말고도 IEEE 여기에 올린 거는 고교생이 쓰는 사례가 거의 없는, 지도교수 없이 쓸 수 없는 논문입니다. 이거 뭐 처음 듣고 또 반발하지 마세요. 이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더만. 자, 근데 지금 기분이 약간 조국 사태 때 제가 중간 정리편을 2019년 10월 초에 뉴스 밑장 시즌 1 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기분 좀 비슷해. 예. 근데 뭐 한동훈이 조국이랑 같냐, 조국 딸이랑 한동훈 딸이 같냐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딸이 문서 위조 이런 건 안 보이지만 이 논문 부분은 더 고약합니다. 조민 씨보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IEEE에 논문을 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이. 근데 여기는 공저자가 있어요. 공저자가 누구냐?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이 공저자는 이제 마리아 술타나 케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2021년 1월에 방글라데시의 모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컴퓨터 과학 석사 과정을 다른 대학교에서 밟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하고 한동훈 후보 딸하고 공저한 논문이 2021년 10월에 제출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소속 기관으로 학부 출신의 그 대학이 적혀 있어요. 아니, 그때는 석사과정 학생인데 왜 학부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이 논문은 굉장히 표절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 그래프 내용이 뭐냐면 각종 요인이 우울증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발생률을 예측하는데 몇 가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비교한다. 이게 논문의 요지예요. 근데 이 논문의 그래프가 보면은 이제 케글이라고 하는 곳에 예제에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예, 그냥 뺏긴 거죠, 이거 거의. 예, 뺏긴, 그거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같은 예제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인용을 해야 되죠. 참고 문헌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을 보면 위키피디아의 링크 주소까지도 걸어놔요. 근데 왜 케글의 예제는 빠뜨렸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학부생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대피를 했다면 대피를 했을까요? 자, 이거 지금 납득이 갑니까? 요거 사례 하나만 얘기를 해도. 그리고 더 추적이 돼야 될 것들이 이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함께 논문을 써왔던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인 고등학생, 뭐 최모 씨. 요 사람이 또 방글라데시 쪽 연구자와 연결된 흔적들, 이것을 한동훈.com이라는 곳에서 파헤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알아서 들어가 보시죠. 제가 이것까지 다 더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두 가지 논문이죠. IEEE에 제출한 두 가지 논문만 봐도 하나는 도저히 단독자자로 쓸 수 없는 것을 한동훈 후보자 딸이 썼다. 자, 여기서 뭐가 뒤집힙니까? 습작이라고 하는 게 뒤집혀요. 무슨 트렌드 리뷰하는 논문이 습작 수준이면 이 사람 천재입니다. 고교생인데 단독저자로 리뷰 논문을 썼다는 건 자랑을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습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탈적 학술지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오픈 액세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아나바다 장터에 암시장이 침투해 들어갔는데 그 아나바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픈 액세스가 어떤 거냐 말씀을 먼저 드리면, 뭐 학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뚜렷하게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DBP아 사태라고 한 5, 6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처럼 뭐냐면 대형 출판사가 전자저널의 출판을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돈 많이 내고 봐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연구자들이 사실 자기 논문 한 편 쓰는데 남의 논문을 수도 없이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들여가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한 겁니다. 비슷한 게 뭐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든지 뭐 공유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다당제와 선거제도 제 전자책이 그 이커먼즈라고 하는 지식 공유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료예요. 이 뭐냐? 올려놓을 테니까 다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내가 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약탈적 기술지는 뭐냐? 약탈적 기술지가 오픈 액세스를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오픈 액세스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공유합니다라고 딱 열어놓은 사이트잖아요. 약탈적 기술지는 뭐냐면 투고료만 내면 발표를 허락합니다. 게재가 되는 거예요. 투고료만 내면. 근데 약탈적 기술지가 오픈 액세스인 척하면서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여러 논문들을 취합해놓고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예, 근데 투고료를 내면
발표를 허락합니다. 자, 오픈 액세스의 경우도 투고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 액세스는 부담을 물려야 한다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쓰는 사람이 부담을 물리자. 이렇게 해서 네 돈 내고 해야 뭐 돈이 또 있어야 또 그 사이트가 운영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관리자한테 뭐 인건비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쓰는 사람이 좀 감내해라 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오픈 액세스하고 마찬가지로 약탈적 기술지도 투고료를 내면은 발표를 허락합니다. 근데 오픈 액세스에서의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욱더 지식을 공유하겠다, 논문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고, 약탈적 기술지는 투고료를 내고 게재를 함으로써 그걸로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오픈 액세스는 나름의 심사를 거쳐서, 학계에서 하는 심사를 거쳐서 게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왜? 양질의 논문을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지 습작 수준의 논문을 공유하라고 오픈 액세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습작 수준 공유하려면 인터넷에 딴 데다 올려도 돼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스펙 활동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었죠. 야,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글을 모읍니다. 논문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에세이 수준의 글들을 모읍니다. 고등학생들 쓴 것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모으는 사이트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당장에 뭐 커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글들을 썼다만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그 같이 한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논문을 다 썼더만, 어? 국가 부채에 대한 것도 쓰고, 머신러닝에 대한 것도 쓰고, 주제가 심지어, 4차 산업과 한국 철강 사업의 미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모으지 그랬어요, 그럼. 예? 근데 그걸 왜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올리냐고요. 약탈적 학술지는 논문 건수 올리는 데 쓰이는 건데, 그래도 심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심사는. 자, 한동훈 후보자 딸이 투고를 한 약탈적 학술지를 보면 ABC 리서치로 시작되는 여기하고, 내가 이거 메모를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시안 저널 오브 휴머니티 아트 앤 리터레처, 예, 요쪽에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아시안 저널 오브 휴머니티 아트 앤 리터레처 하고 ABC 리서치 얼러트. 예. 얼러트는 내가 메모를 잘못돼가지고요. 이 무슨 글자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카벨이라고 해서 연구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약탈적 학술지 블랙리스트를 등재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첨예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카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탈적 기술지로 지목된 쪽에서 일각에서는 우리는 오픈 액세스 운동을 하는 건데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독점적 저널 이런 데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약탈적 학술지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카벨이 올리는 블랙리스트, 약탈적 학술지 명단이 한국연구재단이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자료다라는 것은 실제 현실입니다. 자, 이 학술지들의 특징이 뭐냐? 한동훈 후보자 딸이 올린 학술지들의 특징, 동일 논문의 중복 게재,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의 논문 심사, 편집인 명단 인물 중에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출판사 주소가 미상이거나 허위 주소인 경우도 있고, 저작권이나 이런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의 부재, 이런 지적을 이미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약탈적 학술지라는 걸 또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픈 액세스하고 개념을 썩더니 이걸 또 부정하진 않은데 대신 하는 말이 고등학생이 습작으로 올린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자, 연구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해도 돼요? 연구자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해도 되냐고. 대한당구연맹에서 사행성 그 행동하지 마라. 내기당구, 도박당구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럼 고교 선수는 해도 돼요? 그리고 당구 클럽에 그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권장해도 됩니까? 아니, 그것보다 이게 더 심해. 예? 선수들한테 금지를 시킨 것은 사행성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피해 주기가 쉽잖아요. 근데 당구 클럽에 그냥 뭐 학생이 다닌다. 그러면 나는 좀 아직 선수는 아니니까 좀 이렇게 내기해가지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가벼운 내기 정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학생이 약탈적 학술지에 왜 올리냐고. 그럼 그 학생이 나중에 연구자가 돼가지고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올렸어. 이게 추억이냐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올리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더욱이나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한 부정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딸이 잘 모르고 올렸다. 이러면은 말이 됩니다.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몰랐구나. 해프닝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시 상기시키지만 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머신러닝을 주제로 한 논문을 2차례나 이미 냈다고 거기도.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석사과정생이 쓰는 수준의 석사 이상이지 박사 과정생이 쓰는 수준 그런 논문이었고 리뷰 논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논문은 어디 방글라데시의 대학교의 학부에서 석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 했다고 냈는데 캑을 예제를 뺏기다시피 한 그리고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그런 논문이에요. 이게 습작을 하는 사람이 낼 만한 논문이며 그러한 사람이 약탈적 학술지에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에세이 올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자, 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표절률입니다. 표절률. 한동훈 후보자는 우리 딸 논문의 표절률이 높지 않다. 카피킬러로 돌리면 4%쯤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논문을 여러 편 쓰셔가지고요. 자, 4차 산업과 한국의 철강 사업의 미래라는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뉴스타파하고 뭐 이렇게 몇몇 언론에서 시사인도 있고 표절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카피킬러라는 표절 잡아내는 프로그램은 어떤 그 단어가 있으면 문장이 있으면 6어절 이상이 같거나 혹은 한 문장 이상이 일치해야 요거 표절입니다 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요거 피해 나갈 수 있겠죠. sneaky plagiarism 이라고 해서 교활한 표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표절 감지 프로그램 그걸 피해 갈 수 있도록 어떤 단어가 있으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문장 구조, 어순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IEEE는 표절이다라고 규정하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연구자들이 쓴 철강 사업의 디지털화 도전이라는 논문과 견주어 보니까 요거 단어 바꿔 쓰고 어순 바꿔 쓴 거를 캐치해 보니까 62%의 표절률이 나왔습니다. 4%가 아니라 62%의 표절률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한동훈 후보자 딸은 참고 문헌을 표시를 했는데 14개의 참고 문헌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유럽 연구자들이 쓴 그 논문에 나오는 참고 문헌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14개의 참고 문헌 속에 유럽 연구자들이 쓴 원문으로 보이는 그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진짜로 철강 사업의 디지털화 도전을 제대로 참고해서 썼다면 그 논문에서 참고한 문헌 더하기 그 논문까지 해서 최소 15개의 참고 문헌은 나와줘야 되죠. 그러나 그 논문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럽 연구자들이 철강 산업의 디지털화 도전을 쓰면서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을 뺏겨 쓴 걸까요? 자, 그리고 그 수학책을 전자책으로 썼죠. 한동훈 후보자 딸이. 그리고 그 표절 논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쉴드 친답시고, 야, 수학 그 도형하고 이것도 뺏겨 쓰는 게 표절이냐? 뭐 이런 비아냥들이 인터넷에 흘러다녔고, 한동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뉴스타파가 이 그 표절 사실을 알게 된 수학 자습 사이트의 원저자에게 취재를 해본 결과 이런 과정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원저작자에게 메일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알게 됐겠죠. 그래서 세 번째, 원저작자가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동훈 후보자 측이 원저작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원저작자가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동의를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태가 유지되었던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뉴스타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요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인사청문회가 9일이었죠. 5월 8일 밤 10시까지 아마존에 올라와 있던 한 후보자 딸의 전자책 저자란에는 그 한동훈 후보자 딸하고 알렉스 한이죠. 네, 알렉스 한 그분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 피스 오브 탤런트 요렇게만 적혀 있었대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9일에 열리고 그날에는 저자란에 원저작자인 D 박사의 이름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추가됐대요. 그런데 다음날 5월 10일에 그 D 박사의 이름과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둘 다 사라졌어요. 이건 무슨 일일까? 그래서 피스 오브 탤런트라고 하는 이름만 저자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표절은 뭐 명확해요. 그리고 표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게 영어 논문이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약간 시각 매체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사인하고 뉴스타파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원문 비교를 해놨고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문장이나 이런 뭐 길지 않은 분량의 정도의 몇몇 문장이 뜻이 다른 논문에 있는 거하고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글의 흐름이 쭉 같다니까. 글의 흐름이 쭉 같아요. 예, 뭐 결론까지 쭉 같아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건데? 그거 디자인 작업해서 올려놓은 시사인하고 뉴스타파 기사를 보시죠. 뭐 어떤 새끼는 또 이쯤에서 야,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뉴스타파 시사인 이거 좌빨들 아냐 혹은 뭐 친민주당 아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논리로 조국 사태 때 조중동 기사니까 거짓말이라고 떠들던 게 조국기 부대였습니다. 그 졸라 웃긴 게 한겨레 경향이 쓰기 시작하니까 한경호는 가난한 조중동 또 이지랄해요. 그 매체에 시비를 걸어서 그 매체 기사는 다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매체 아닌 데서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한패거리야! 기레기들! 이래요 또. 똑같이 행동하기만 해봐 더. 그리고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이나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주로 보도했는데 맞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면
매체 네가 좋아하는 매체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 기사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게 표절에다가 이거 논문 이거는 습작이다. 이건 빼박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고 얘기한 거야? 아니면 알면서 속이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 입시에 내지 않았고 낼 계획도 없다. 사실이죠.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딸의 이종 사촌들은 미국의 한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입학 전에 후보자 딸과 같은 방식으로 논문을 쓰고 게재하고 발표했고요. 또 논문 작성, 인터넷 저널 창립, 봉사활동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사촌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의 여성 형제죠. 그 사람이 누구냐? 대학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업무방해 혐의는 그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종 사촌들의 경우는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걸 어디다가 내지 않았다면,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혐의는 아닙니다만, 야, 이거 1년 더 기다렸다가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 보고 난 다음에 덮쳤으면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문제 없는 것일지 장담 못 하겠네요. 사실 여러 언론의 문의를 받고 자문을 해주는 입시 컨설턴트들은 대학 입시 목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떠나서 대학 입시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떠나서 표절, 그 다음에 의문의 논문, 이것만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위법이 아니면 다야? 조국이 아니면 다야? 언제부터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의 기준이 조국이 됐습니까?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웃기게 된 게, 민주당은 계속 조국 얘기 꺼내요. 조국한테처럼 해라! 그러면 쉽게 제압됩니다. 이거 조국이랑 다른데? 자, 그 결과가 뭐예요? 조국보다 나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원칙인가 뭔가 있었죠. 그건 뭐 다 끝났어요. 이제 1대 인사원칙이야. 조국보다 더 나으면 그만이야. 자, 근데 조국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은지도.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절까지 했나요? 이 표절하고 문서 위조하고 질적으로 뭐 이렇게 차이 나는데? 표절을 또 문서 위조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 문서를 이렇게 다 건드려가지고 없던 내용을 지어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의 표절이 문서 위조 범주에 들어가진 않죠, 사법적으로. 근데 이 만들어낸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표절이.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가 스스로 논문이 아니라 습작이다, 표절률 낮다, 약탈적 학술지에 고등학생 글 쓰는 것 같고 너무 그러시지 마시라, 이건 오픈 액세스다, 아주 빛나는 드립들만도 못한 이상한 얘기들을 늘어놨습니다. 자, 요 위기는 넘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이, 조국 전 장관도 임명되고 나서 일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알아서 해보세요. 나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돼도. 한동훈 후보자가 이번 주 내로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스스로도 진상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이랬는데 또 무슨 한동훈은 법무행정의 적임자다 이러면서 또 제2의 조국처럼 굴지 마시고요. 이 문제 분명하게 안 넘어가면, 한동훈 후보자가 거짓말 또는 이치나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요번에 화제가 됐던 것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종 사촌이 썼던 논문입니다. 구강에 관련된 뭐 유산균이 어쩌고 뭐 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을
그들의 외숙모인 이모 교수, 이거 김남국 의원이 이모라고 했던 이모가 뭐냐? 그럼 뭐 조모 교수랑 쓰면 할머니랑 쓴 거냐? 그 이모 교수랑 쓴 그 논문이 이제 공저자로 되어 있는 거죠. 외숙모하고 그 학생하고. 이게 그 안동훈 후보자 딸이 쓴 게 아닙니다. 이 논문이 2019년 6월에 학술지에 게재가 됩니다. 2019년 6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2019년 8월에 조민 씨의 논문 문제가 불거지죠. 신기하게도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이 표절도 있고 이상한 공저자도 있고 심지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지도 교수가 없고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조민 씨나 자신의 이종 사촌인 최모 학생이나 이쪽이 국내 지근거리의 연구자에게 얹혀서 논문의 공저자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런 형식으로 논문을 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재미나게도.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딸을 떠나서 조민 씨나 그 최모 씨나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쓰려고 했다가 아마도 2019년 8월에 조민 씨 사례를 접한 사람들은 그 계획을 포기했을 겁니다. 2019년 8월은 학계, 특히 고교생 부정 논문에서 중대한 고비였었다. 기점이었었다. 분기점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논문 쓰는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10% 이상이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고 논문을 썼던 고등학생이 나중에 커서 또 썼나 보니까 더 이상 안 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확실한 거,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분은 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양식으로는. 뭐 더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미국 대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는 사람일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걸려가지고 뭘 써먹나? 네,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한동훈 후보자는 확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같이 거짓말에 동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발을 들여다 놓으셨습니다. 네, 본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성찰 능력이 며칠 안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한국 사회는 후퇴하는 겁니다. 조국 때보다 더 후퇴하는 거예요. 조국은 사람들을 결국 속이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을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수민이 쏜다. 정치 후원금을 제가 훌륭하다 싶은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일 수도 있겠죠.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텐데요. 제 후원금을 받게 될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앞으로 갖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후원을 하는 후보들이 정당이 좀 다양해요. 소속들이. 그래서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구애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출연하는 방송, 특히 중립적인 시각을 되도록 유지하면서 해설하는 방송들에서는
제가 평소에 누구를 지지하든 뭘 하든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했죠. 하지만 거기서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성향이다, 누구 지지한다 이런 걸 감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가지고 그럼 저 사람이 공정하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검증받을 수 있겠죠. 어디다가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올려놓는다면 어차피 그것은 뭐 또 사람들이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남은 지방선거 얘기 충실하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은 좀 쉴드를 쳐도 그럴듯하게 쳐요. 내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학에서 입시 준비하려면 그렇게 한답니다라는 댓글이 뜨더라고요. 아니 그 전날에 한동훈 후보자가 대학 입시에 내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지지자들이 대학 입시 준비하려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생키들아 왜 표절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내가 방송 때 얘기했는데 불리하다는 걸 아는 모양이지? 그 댓글 다는 새끼들이 자, 이 방송이라는 거는 한눈에 딱 볼 수가 없죠. 재생해봐야 되는 거죠. 댓글 다는 새끼들은 댓글은 한눈에 보이잖아. 그걸 노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다 얘기했는데 얘기 안 나온 것처럼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하지 않은 말인데 한 것처럼 댓글 달기도 하고 나온 말인데 안 나온 것처럼 댓글 달기도 하고 스킵하고 수작 부리지 마라. 조국 사태 내가 다 뚫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한동훈 사태 더 쉬워요. 왜냐? 탄력이 붙고 힘이 붙어가지고 더 쉽습니다. 내가 조국 사태 때도 얘기했죠. 경북 구미에서 친박 세력이랑 싸웠던 그 힘으로 더 나아가서 조국하고도 싸운다고. 네, 끝없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아수라 발발타.